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고요. 제 옆에는 청담 우리 동물병원의 윤병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오랜만이에요. 지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가 둘째 주 수요일 6시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또 한 달에 이렇게 돌아왔네요. 네,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마지막 달이고 막 그러니까. 연말 느낌 물씬 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새 그 크리스마스 그런 아이템들을 막 찾아보고 있어요. 네네. 집에다가 아기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저도 맨날 똑같이 지냈어요. 네. 저도 뭐 아기 키우면서 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뭐 네. 올해 거의 여기 제가 연초부터 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도 준비하는 것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바쁘신 와중에 수술도 정말 많이 하시고 진료도 바쁘게 보고 계신 와중에 이렇게 한 달 2번이나 나와주시고 준비도 너무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네. 힘을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진짜 그 재밌는 주제를 또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매번 새로운 준비를 사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쉽진 않은데 너무 또 주제를 잘 뽑아주셔가지고 이게 또 재밌는 내용이어야 되고 네. 뭔가 좀 유익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키우기 전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에는 이런 질병이 좀 소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인 소인.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또 네.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키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반려견과 함께 하는 것을 네네.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은 정말 품종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이런 걸 참 잘 이해하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황희준님 들어와 주셨고 와우님 오늘 밤 주인공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케이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와우님께서 질문을 벌써 주셨는데 네. 일단 한번 질문 먼저 받아볼까요? 네네네. 그럼요? 네, 그 말티즈 하얀 털이 이쁘지만 눈곱이 자주 끼신다고 이런 또 고민을 말씀 주셨는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말티즈는 그러니까 눈곱이 많이 끼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자극 때문에 많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눈 쪽으로 많이 좀 자라거든요. 털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좀 자극이 있어서 네.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안 끼던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낄 경우에는 눈병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결막염이 가장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안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체크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눈 앞에 털 관리라든지 이런 걸 또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곱이 많이 끼는 세 번째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얘들도 안구건조증이 많이 생겨요. 어머, 사람이랑 네. 똑같네요. 근데 얘들도 안구건조증이 생기면은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구나. 뻑뻑하고 아이고. 여기만 만져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느끼시기에 눈곱이 약간 찐득한 눈곱이 아침마다 끼는 양이 좀 늘거나 횟수가 늘어나면은 반드시 눈물량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물 양 테스트 이건 어떻게 해요? 눈물량 테스트는 이게 눈물의 어떠한 나오는 그 양을 체크를 하는 건데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어요. 뭐 테스트지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테스트지를 살짝 넣으면은 아프지 않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잘해요. 네. 그래서 눈 밑에다 한 이렇게 꼽아놓고 한 1분 정도 그 기간 동안 눈물이 몇 cm 정도 나오는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자같이 이렇게 숫자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은 15에서 25mm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그거보다 좀 적게 나오거나 1분 동안 그러면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진단합니다.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저도 너무 눈이 요새 뻑뻑하고 네. 피곤해가지고 고민인데 우리 아가들도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안구건조증이 참 정말 생길 수 많아요. 있다. 그렇군요. 얘네들도 질병이 없어도 그냥 나이가 들면은 눈물이 붙어 있는 이제 눈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병이 잘 생기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와우님께서 그 요크셔
머스크테리어, 실키테리어? 네네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뭐 종인데. 쇼크테리어인데 이제 약간 좀 다른 그 안에서 이제 약간 모양이 좀 다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장이 조금 안 좋았다고 말씀 주셨네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에델바이스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아지 두 놈과 함께 살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좋은 영상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품종별로 잘 나타나는 질병과 증상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강의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질문을 천천히 받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아지 품종별 네. 나타나는 이제 호바라는 질병과 이제 증상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국내 강아지가 정말 많잖아요. 네. 모든 아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국내에 많이 키우시는 강아지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 14품종 정도 일단 정리를 해왔는데 이 아이들 말고도 뭐 더 많은 품종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네, 제가 질문으로. 자유롭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말티스부터 이렇게 중간에 그 11번에 보면은 대부분 다 소형견 위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골든 리트리버가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근데 국내 대형견 중에서는 골든 리트리버를 가장 많이 키우기 때문에 네네. 골든 리트리버를 넣었고 그 이외에 뭐 추가적인 대형견에 관련 질문은 또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는 지금 키우시는 게 말티스잖아요. 네. 어떤 질병이 있죠, 지금? 지금 이제 슬개골 탈구로 네네. 인한 수술을 했고요. 네. 또 심장 네네. 판막 질환이 있어서 네. 약을 지금 꾸준히 매일매일 네. 하루 2번씩 열심히 먹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말티스가 가장 흔한 질병을 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 무조건 이 질병이 유전적 소인의 질병이 발현하냐 이거는 꼭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가족력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종양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기별 질환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말티스를 키우는데 말티스가 모든 아이가 다 슬개골 탈구나 심장병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품종에 비해서 조금 포발이 잦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키우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유전적 소인은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병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MRI 촬영을 되게 루틴하게 하기 때문에 네. 선천적인 어떠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종양, 암 같은 질병은 가족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어떠한 퍼센트를 차지하거든요. 강아지에 있어서도. 암도 그렇게 가족력이 네네. 많이 그래서 뭐 품종별 호발하는 종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미리미리 어떤 우리 아이가 어떤 종양성 병변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품종의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조기 진단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선천적 질환, 이 유전적 질환을 조기에 잘 관리를 하면은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적 소인의 질병을 관리를 일찍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증상은 내가 좀 미리 잘 알아둘 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보이는데 네네네. 모르고 보면 진짜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저도 막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강아지 더 예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첫 번째 품종으로 정한 거는 그래도 말티스가 네. 가장 많이 국내에서 키우죠, 실제로. 네. 그래서 말티스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고, 네. 이제 뭐 키우는데 크게 이제 불편함이 없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을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말티스는 털이 하얗잖아요. 네. 보호자분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경우가 이 눈물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털색이 이렇게 털색이 갈색이 바뀌니까. 이제 착색이 되죠. 네. 그게 이제 지워지지도 않고 음. 털을 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미용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냄새도 되게 안 좋게 나요. 약간 그 우리 뭐 지저분한 걸레 냄새
약간 쉰내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호자분들도 이제 가까이 가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눈물이 많은 애들은 되게 쉰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이제 눈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 자체도 피부염으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방치를 했을 경우에 또 2차적으로 역으로 안과 질환을 유발을 하고 그래서 말티즈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털을 항상 관리를 하시니까 눈물량이 늘어나는 건 쉽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날 경우에 그 질병이거든요. 아, 그걸 너무 많이 날 너무 많이 날 경우에 정말 여기에 흠뻑 젖는 애들이 있어요. 아. 네, 여기가 뭐 이제 어떤 보호자분들은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를 눈물 때문에요? 여기 눌러주느라고. 어머머. 네, 뭐 2시간마다 눌러주고. 아.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완전 축축하게 젖어버리니까 아. 그러면 그걸 뒀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막 저녁엔 빨개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질병을 유루증이라 그럽니다. 네. 유루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량 검사를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눈물량이 과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눈물이 쉽게 얘기해서 넘치지 않게 이 아이라인의 어떤 모양의 성형을 좀 해줘요. 아, 성형을. 네, 성형을 그래서 어머. 눈물이 예를 들어서 네. 10개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네. 한 7개는 자체적으로 좀 흡수가 돼야 되고 한 3개만 나와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눈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10개 만든 게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넘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피부로 다 넘치니까 아. 습진이나 그렇게 이제 축축하게 축축하게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이 눈물이 좀 흡수되고 보관될 수 있게 눈 앞에 내안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성형을 해줍니다. 아. 네, 그러면 아이들이 눈물 양도 이제 넘치지 않고 네.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게 약간 수술이라고 하니까 수술이에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어때? 간단한 수술인가요? 아니면 간단하진 않은데 간단하진 이제 않아요.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유루증이라고 확실히 진단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면 평생 수술이다. 네. 매일매일 이제 보호자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고 너무 불편하다. 네, 너무 할 불편하세요. 경우에는 예. 그런 옵션도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피디님처럼 이제 아이가 심장병, 네. 그 판막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죠. 말티즈는 압도적으로 많고 그 중에 이제 7살 이상의 아이, 노령견 아이들한테 특히 많은데 네. 이 판막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하면은 청진을 자주 하는 방법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네. 위해서요. 그래서 네. 뭐 동물병원에 요즘에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사상충을 하러 가시거나 할 네. 때마다 청진만 해봐도 한 90% 이상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기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A부터 이제 C까지 그레이드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아주 초기의 단계에서 약이 필요 없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면은 약을 안 먹고도 평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약을 안 먹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있어요? 뭐 판막이 망가지기 전에 네. 여러 가지 혈압 변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잡음이 생기기 전에 심장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부담이 되는 어떤 그 사료를 안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네, 좀 식이요법. 안 좋은 거를 피하는. 네, 그죠. 그런 이제 아. 사양 관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관리를 하면은 이 심장병이 진행되는 거를 조금 딜레이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살면서 중요한 거는 살면서 안 아프고 약을 안 좋은 양까지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아이들의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평균 수명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슬개골 탈구는 뭐 네. 워낙 많은 아이들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슬개골 탈구는 조기 진단이 가능해요. 슬개골 탈구는 보통 성장이 끝나는 시기에 보호자분들이 많이 알게 되거든요. 네. 성장이 끝나는 1살에서 2살 사이에 제일 많이 오시는데 보통 5, 6개월이면 조기 진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5, 6개월. 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기수가 네. 2기 이상 됐는데 2기에서 3기 사이로 5, 6개월 사이에 생후 5, 6개월이 진행이 된다면은
어릴 때 수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수술도 간단하게 끝나고 아이들이 평생 기수가 올라가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1살에서 2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끝나고 뼈도 길이 성장 다 끝났을 때 네. 한 3기 정도 됐을 때 오실 경우에는 어쨌든 수술에 대한 예후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은 훨씬 더 엄격하게 차이가 나죠. 사실 이게 모든 질환의 공통점이 빨리 진단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맞아요. 이게 포인트네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조기 진단은 뭐 사람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도 특히 이제 품종 소인인 이렇게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생소하지만 4번, 5번은 네. 말티즈한테 특히 많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진짜 처음 이거는 본것 같아요. 선천적 심장병이고 선천적 혈관 질환 4번, 5번인데 네.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말티즈가 많고 이거는 왜 특히 조기 진단이 중요하냐? 1살 이하에서 뭔가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5세나 뭐 아이고. 7세 이상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게 네.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보통 15년이라고 봤을 때 네. 한 반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선천적 심장병이 PDA라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우리 심장에 대동맥이 있고 폐동맥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서로 혈류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락이 있어요. 네. 네, 선천적 심장인데 그게 태어나면서 이제 각각의 혈관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남아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깨끗한 피와 안 좋은 피가 자꾸 섞이게 되겠죠. 섞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에 부담이 되고 2차적으로 폐에 물이 차고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네. 대부분 아주 작아요. 아, 왜 말티즈 네. 아이들 중에서도 네, 네. 특히나 작은 아이들. 티컵. 우리가 봤을 때 아, 너무 이쁜 애들. 네. 너무 이쁜 애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이런 것이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결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2kg 이하, 네. 다 커도 한 2kg 안 넘는 아이고. 1kg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선천적 심장병이 특히 많고 또 이제 5번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도 선천적인 건데 지저분한 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몸에서 돌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간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전신을 다시 돌아야 되는데 이 간으로 올라가는 혈관에서 뭔가 중간에 다른 혈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없어야 되는 혈관이. 네, 네. 글로 자꾸 지저분한 또 혈액이 계속 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신적인 간 수치가 어릴 때부터 높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기는 보호자분들이 중성화 수술할 때 많이 이제 알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중성화 뭐 수술을- 전신 검사를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이제 중성화 수술할 때 이제 네. 간 수치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 유난히 높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일시적으로 뭐 약을 먹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성화 수술할 때 좀 높은 아이들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좀 멍한 애들이 있어요. 예, 암모니아의 그런 수치가 것도-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렇게 간의 대사와 관련된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이 저하가 되고 간도 어릴 때부터 소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선천적 질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1살 성장이 끝나기 전에 바로 수술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P로 시작하는 두 가지 질병은 말티즈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리고 말티즈가 특히 노령에 많이 오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발작이에요. 아. 정말 많은데 요즘에는 신경증 상증이 너무 많은데 네. 보호자분들이 정말 놀라시거든요. 어. 네, 갑자기 넘어가서 우리 간질처럼 네. 막 아주 심한 발작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은 머리 쪽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고 이제 5세 이상 노령견에서 특히 많이 생기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가 진단이 될 경우에는 약물 반응도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짧은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MRI 촬영을 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신 마취를 솔직히 평소에 자주 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진단을 위해서 네, 하면 네, 조금 진단을 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울 대부분 수도 있을 증상이 것 있을 같은데. 때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기 아. 때문에 좀 이게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이제 노령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안타까운 질병이죠. 근데 뇌수막염이 되게 좀 늦게
이렇게 어렸을 때는 괜찮다가 네네. 좀 노령해졌을 때 좀 네네네. 호반을 하나 봐요. 네네네.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머리에 물이 차고 네. 어떤 그런 수도증이 특히 많고 나이가 들어서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수막 염증이 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발작으로 대부분 많이 오십니다. 뭐 운동 실조가 있다든지 자꾸 쓰러진다든지. 네. 예, 그래서 물론 약에 반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약물들이 스테로이드 베이스의 약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또 2차적인 또 또 그것도 질병이 무리가 많이 생기게 될수 합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들어와서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질문 많이 주셔서 네네. 한번 받아볼까 봐요. 네. 고수진님께서 강아지에게도 뇌수막염이 있네요. 저도 좀 생소했는데 그런가 봐요. 너무 안타까운 네. 질환인 것 같습니다. 질문 천천히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강아지가 무좀이래요. 네. 강아지 무좀이 사람한테 옮을 수도 있나요? 네. 강아지가 저희 아버지 무좀이 옮은 건가요? 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네. 좀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아지 이제 무좀이라고 하면 이제 진균성 피부염으로 진단이 된 것 같은데 곰팡이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 곰팡이 피부염이라면은 근데 성인들은 대부분 잘 안 옮고요.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옮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사람의 무좀이 강아지한테로 사람한테 이제 강아지로 옮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 피부병이 강아지한테 옮는 경우보다는 강아지의 진균성 피부염이 사람한테 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렇군요. 이 무좀의 증상이 막 엄청 가려운가요? 가렵고 자꾸 핥죠, 애들도. 저희 네. 강아지 엄청 핥아요. 네, 자꾸 핥죠.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가려워도 참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침이 입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스프레이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뿌려주려고 해도 계속 그걸 핥으려고 하니까 네네. 오히려 못 뿌리겠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좀 처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얘들은 이제 깔때기를 반드시 써야 돼요. 네, 좀 힘들지만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쵸? 네. 기본적으로 침이 안 닿게 해야지. 네. 그러고 나서 거기 연고를 바르고 해야지 이게 좋아지지. 아무리 약을 먹고 연고를 발라도 이 침이 한 번 닿으면 낫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최대한 좀 안 닿게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HY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 비숑 프리제랑 미니 비숑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미니 비숑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좀 키우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기가 좀 애매한데,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미니 비숑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미니 비숑하고 그냥 일반 비숑 프레제하고는 이제 사이즈의 차이지 솔직히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질병이 생기는 패턴도 좀 비슷하고 이제 골격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니 비숑 요즘에 많이 이제 생기는데 한 5kg 안쪽. 보통 비숑이 말치즈 정도 크기? 네, 그죠. 되게 작아요. 비숑은 일반적으로 뭐 한 5kg에서 10kg 사이 정도라고 봤을 때 좀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아이들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숑 프리제가 생기는 질병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숑 관련된 질병은 제가 뒤에 네. 따로 준비를 해놨기 네. 때문에 한번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지케이님께서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파양된 아이를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반 됐는데 의외로 치석이 많다고 아직 어린데도 치석이 네네. 있나 봐요. 네. 강아지 스케일링을 좀 권하시는 나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호자 눈이 봤을 때 치석이 많이 보일 정도가 되면 스케일링은 꼭 해주시는 게 좋고 이미 이제 치석이 생긴 거는 양치를 해도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네네. 나이가 어려도 양치를 어릴 때부터 안 하면은 두껍게 치석이 충분히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케일링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치석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은 꼭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네, 해주시는 그죠.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현수님께서 그 폼에 3살이시라고 저녁 자기 전에 매일 간식을 안 주면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었다고. 근데 소화 기능이 안 좋은지 밥을 잘 안 먹고, 이거는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간식을 안 먹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뽀메 아이들이 좀 입이 짧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입이 짧은 이뻐가지고. 애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간식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제 보호자 그렇구나. 입장에서는 밥을 안 네네.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만약에 아이가 입이 짧은 아이라면은 그냥 약간 좀 굶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왜냐하면- 조금 마음을 먹고. 네, 네. 그래서 식욕이 그렇게 원래 왕성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소량의 간식만 먹고도 생활할 만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굶겼을 경우에는 이제 그 굶겼을 때 무작정 굶기긴 좀 어렵고 굶었을 때 아이들이 공복성 구토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노란 속쓰림 때문에 네네네. 노란물을 토하는 경우는 그냥 굶기긴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제 생각에는 좀 굶겨가지고 공복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료에 대해서 먹고 나서 좀 배부른 학습을 좀 반복적으로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 지금 뽀미 3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냥 간식 정도만 먹어도 그냥 괜찮은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사료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한 번은 좀 네네. 마음을 딱 다잡으시고 네네. 이렇게 사료로 배를 부르게 네, 하는 연습을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수진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손발 사이사이에 자꾸 입을 대서 피부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신다고 이런 또 댓글을 주셨고 또 맞춤형 항정살님, 그다음에 김현수님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송지연님께서도 질문 주셨네요. 노령견이 되면 나타나는 질병 중에 뇌수막염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치매도 오는지 네. 이렇게 뭐 증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위해 검진 네. 같은 거 네. 좀 어떨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노령견 요즘에는 워낙 노령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머리 쪽 질환 같은 경우에는 MRI를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의 치매랑은 약간 좀 다른 이제 인지 능력 저하 정도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쉽게 보호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강아지 치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MRI 진단을 보통 하진 않고요. 네. 이제 치매와 비슷한 인지 능력 저하의 어떤 체킹 리스트가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범주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는 치매와 비슷한 인지 능력 저하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치매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네. 인지 능력 개선제라든지 좀 아니면 최근에 나온 네, 약도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약을 좀 먹어보고 아이의 어떤 반응성이 좋아지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체킹 리스트 중에서 뭐 대소변 패턴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소변 아무 데나 본다든지 뭐 수면량이 이제 늘기 시작한다든지 밤에 막 짖는다든지 하울링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사람처럼 반복된 행동을 계속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체킹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아이들의 내분비 질환이 같이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봐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치매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사람과 비슷하게 또 그런 좀 질환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 같은데. 진짜요? 네. 크림이. 네.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네, 많은 강아지를 네, 보시는데도 또 기억이 나시나 봐요. 네, 네, 네. 가평 말티즈 크리미맘입니다. 네.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고 있는데 응아가 자꾸 질다고 유산균도 이렇게 먹이시고 있나 봐요. 어떤 약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컨디션이 괜찮고 대변이 자꾸 무르다고 이렇게 하시면 맞으시나 봐요. 냉내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네. 그 대변이 자꾸 무르고 이렇게 질퍽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변 끝에서 약간 점액성 변이 자꾸 섞여 나오거나 할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은 식욕이 좋고 하면은 일단 유산균을 먹는 거는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료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료를. 네, 아이들이 이제 사료에 대한 흡수율이 다 개인적으로 또 개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료가 조금 소화가 잘 되는 사료 아니면은 뭐 섬유소가 좀 많은 사료, 조지방이 좀 적은 사료,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사료를 바꿨는데도 약간 그런 대변의 패턴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췌장 수치라든지 소화 기능과 관련된 정량 수치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초음파를 보거나 할 경우에도 노령견 같은 경우 우리 크리미 같은 경우에는 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대변이 자꾸 무르거나 하면은 초음파 영상을 봐가지고 장벽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관절 사료 지금 먹이고 계시는구나. 관절 사료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서 변
끝이 좀 물르게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소화기 사료랑 조금 섞어서 먹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섞어서 한번 네네네. 먹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컨디션에 좋은가 봐요. 네네네.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하신다고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맞춤형 항정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엄마랑 자식지간인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매일 싸운대요. 딸은 엄마를 좋아하는데 아이고 엄마가 으르렁거린대요. 솔루션을 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합사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 네. 만났다고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이제 두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랑 아기랑 같이 키웠는지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느 정도 컸는데 이제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합사를 하게 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강아지들은 대부분 이제 새로운 강아지를 만나면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합사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엄마가 받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합사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돗개 아이들은 또 체격도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물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치명적인 사고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각적으로 일단 적응을 시키시고 예, 이렇게 같이 두되 이제 서로 이제 근접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영역을 나눠 가지고 그 안에서 대신 이제 맛있는 걸 주거나 긍정학습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 아이가 있어도 나한테는 항상 맛있고 뭔가 긍정학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은 네네.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네. 4개월만 같이 크다가 딸만 시골에서 네, 자랐어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셨네요. 아이고, 얼른 또 빨리 딸이랑 엄마랑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 주신 솔루션을 네. 한번 해보셔서 좀 잘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째 네. 우리 강아지 시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네.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 정말 네.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쭈는 네.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키우시는 것 같진 않아요. 옛날만큼. 옛날에는 맞아요. 정말 저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맞아요, 이럴 맞아요. 때 예, 진짜 많이 시쭈는 키웠는데. 거의 국민 강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 강아지. 이제 시쭈의 특징은 아주 낙천적이죠. 네. 좀 단순하고 네. 좀 혼내도 노는 줄 알고. 말치랑 네, 조금 다른 완전 것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시쭈의 성격에 반해버리신 분들은 네. 계속 시쭈만 키우십니다. 귀여워요. 너무 귀여우니까 네. 아이들이. 우리 사람 4~5살의 행동을 평생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질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추도 또 시쭈 딱 보시면은 뭐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항상 눈 안 좋은 네. 아이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시쭈는 이제 안과 질환 중에 가장 어떤 교보제, 네, 가장 교보제 품종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눈이 기본적으로 크고 이게 안구에 이제 눈이 넣어주는 안화에 꼭 들어가 있지 않고 좀 많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튀어나온 애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툭 때리면 툭 나온 애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좀 취약한가 봐요. 네네,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구 돌출로 오는 아이들도 꽤 많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안과 질환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눈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약간 눈이 좀 투명해 보인달까요? 네네.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그거는? 투명하다는 게 그러니까 뿌옇게? 뿌옇게 조금 네네. 보인달까? 그게 이제 어릴 때 네네. 눈병이 많았던 애들은 네. 이 겉에 검은 자 각막이 좀 뿌얘져요. 네, 우리 사람 상처 나면은 섬유화되듯이 네. 각막도 자꾸 만성적인 자극이 되면은 투명하지 않고 뭔가 뿌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을,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시쭈는 어릴 때부터 백신을 시작할 때부터 눈앞에 털 관리, 그 다음에 눈물량 관리, 그 다음에 상처 안 생기게 긁지 못하게 한다든지, 얘네들을 또 눈이 워낙 돌출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 긁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고,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1차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시쭈는 이제
눈병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눈물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특히 많아요. 그렇군요. 너무너무 아프죠. 아이고, 너무너무 얼마나 아프죠. 힘들까. 그러니까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 안구건조증이 생겨버리면 아이들이 되게 싸나워져요. 네, 왜냐면 매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예민해지는 예민해지는 거죠. 일단 안구건조증이 진단이 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귀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만지고 상당히 사나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눈을 자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안구건조증은 한번 생기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인공 눈물을 넣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넣는 인공 눈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역 억제제를 써야지 좋아집니다. 네. 사람도 네네. 그래서 일단은 안구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자주 보셔가지고 눈물량 검사해서 눈물의 질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처 안 나게 인공 눈물을 일찍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송지연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시추 키우시는 분들은 손톱도 좀 짧게 자르고 이런 반지나 시계 같은 액세서리 안 하시는 것도 네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네. 얘네들은 이렇게 네. 외부적 자극 때문에 상처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같이 놀다가도 아이들끼리 놀다가 눈이 어머. 크니까 눈에 상처가 훨씬 더 잘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 한 번 생기면은 눈병은 치명적으로 한 번 생기면은 이게 완치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안 나게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눈에 이제 빵꾸가 나는 각막궤양.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만성적으로 이제 잔자극이 생기거나 대표적인 게 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각막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결막염도 흔하고, 결막염도. 그리고 녹내장도 가장 많은 품종입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사람은 이제 녹내장이 생기면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좀 좁아진다든지 내가 겁이 나가지고 바로 네. 안과를 가는데, 강아지들은 녹내장이 진단이 되는 순간에부터 한 2년 안에 눈이 거의 끝나요. 그게 짧군요. 네, 짧아요. 그래서 약물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나중에 안구를 적출한다든지, 눈을 적출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시주예요. 아니 적출도 해요? 네. 아이고, 왜냐하면 통증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안약으로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 안구 적출을 하거나 의안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눈을 자주 봐야 된다고 보고, 아이들 눈이 너무 이쁘거든요. 얘네들은 네. 진짜 눈이 이뻐요. 가까이서 보면 되게 저도 착하게 생기고. 수출을 옛날에 키웠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네, 되게 착하게 생기고. 네. 근데 이제 눈병이 한번 생기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팁인데, 네. 보호자분들이 매일 눈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이 촉촉한 눈은 그러니까 눈물이 괜찮은 눈은 촉촉하게 보이는데, 얘가 요즘에 눈이 뭔가 좀 말라 보여. 이게 딱 눈으로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육안으로도 네, 조금 보호자들 어느 정도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반드시 안과 검사를 해보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되게 댓글을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네. 조금 읽어볼까 봐요. 네네. 하울이 키우신다고 네. 이름 너무 예쁘네요. 이 작가님 댓글 주셨고요. 또 긴짧은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하울이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성이냐, 지금 갑론을박이 이러는데 그리고 긴짧은님께서는 지금 주위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 네.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혹시 도움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게 꼭 직접적으로 안구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네. 뭐 글쎄 그냥 뭐 피부라든지 호흡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울이 방송 탔다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네요. 연예인 김숙 씨 닮았다고 시추 맞아, 이런 딱 맞아요. 김숙 씨 닮았네. 눈이 진짜. 이렇게 크고 좀 네네네. 귀엽게 생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안구 적출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속상한 네. 것 같고, 또 슈나우저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오늘 혹시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슈나우저가 아까 있었던 네, 것 뒷부분에 같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닐라 딜라이트님께서는 패키니지는 처음에 찐빵처럼 생겼는데 볼수록 귀엽다고 네네. 이런 의견을 또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그러면 품종별로 잘 나타나는 질병을 미리 파악하고 영양제 같은 거 네. 먹이면 좋은지 질문 주셨는데, 요즘에 영양제 정말 많이 먹이시거든요. 기능성 영양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선천적 안과 질환이 많은 아이들, 네. 선천적 관절 질환이 많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눈영양제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사람이랑 진짜 네, 똑같네요. 네, 그리고 요크셔도 뒤에 순서 있으니까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고요. 또 시추가 안구 말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시추는 안과 질환이 가장 많고 이제 음. 두 번째로 시추는 코를 참 많이 곱니다. 네. 그게 뭐 좀 구조적인 그런 네, 건가요? 구조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 자세히 보면은 네. 시추는 콧구멍이 좀 좁아요. 네, 선천적으로 좁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렸을 때 좀 재밌는 얘기지만 콧구멍을 넓히는 성형 수술도 많이 해요. 시추를요? 네네. 말도 안 그게 돼. 무호흡이 자꾸 오고 아이들이 자다가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깨우고 네. 보호자분이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꽉 막힌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꽉 막힌 애들은 항상 이러고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잘 때뿐만 아니라 그냥 네, 평소. 매사가. 그러면 이런 호흡 방법은 결국에는 나중에 폐라든지 기관지에 만성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비강이 좁은 비강 협착증이 있는 시추가 제일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일찍 레이저로 넓혀주게 돼요. 그렇군요. 네, 한 20분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좀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 출혈도 거의 없고 아이들이 이제 콧구멍이 확 넓어져요. 네, 그래서 인상도 완전 달라지게 돼요. 진짜요? 네, 신기하다. 네, 아주 귀여워요. 네,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는 친구네 시추가 자는데 코 고는데 사람인 거의 줄 사람처럼. 알았다고. 네. 그랬더니 바닐라 딜라이트님께서 이거 친구분이 군 거 아니냐고 이렇게도 댓글 주셨는데 패키니즈도 코를 엄청 곤다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네, 패키하고 시추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모도 비슷하고. 네네. 그렇군요.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추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시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시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눈물량 검사를 평소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5번째는 쿠싱이라는 질병 아마 들어보신 네.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스테로이드 부작용. 네, 맞아요.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이제 코티솔을 이제 조절해서 나오는 호르몬 이제 장기가 커지는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이제 과하게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를 매일 먹는 그런 부작용하고 똑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 수치가 이상하게 계속 올라가고 간이 또 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간이 커지니까 하복부도 막 배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도 얇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털도 막 듬성듬성 빠지게 되고 아이고. 대부분 한 6세에서 7세 이상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서 평소에 물 먹는 습관도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음 다뇨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다뇨 증상이 우리 아이가 너 5살 이상 아이들한테 보인다면은 시추에서 특히 보인다면은 혈당 체크를 하고 쿠싱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코티솔 수치가 부신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로 진단이 되면은 그거를 눌러주는 약을 먹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좀 치료가 되나요? 치료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다행이네요. 조절이 되고 당뇨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에 간이 커지기 전에 간 수치가 너무 높기 전에 조기 진단을 수치만 체크를 하면은 충분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요거 그래서- 다음 다녀 요거 꼭 네네. 증상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되게 많은데 네. 그 다음번에도 조금 네. 더 나눠서 하고 네. 질문 한번 더 그러니까요.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 준늘푸름님께서 여 10세, 남 6세, 친남매 생후 3개월에 지인 댁에서 데려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큰애가 매일 산책 때마다 강아지나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짖어서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이고 근데 산책을 못해서 비만이 심각해졌다고. 네. 정말 심각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강아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말, 나이도 조금 그죠.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10살, 그러니까 6세, 어쨌든 네. 노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 나가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산책을 못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산책에 대해서 아직은 긍정학습이 안 된 아이들이고, 어렸을 때 뭔가 산책하면서 트라우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 환경이네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런 이렇게 사람이 많고 강아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고 강아지가 많은 데로 산책을 안 하는 게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강아지나 사람이 없는 곳을 네, 산책을 그죠. 시키기. 예. 1차적으로는 그거를 너무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산책을 일단은 먼저 교육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민감도를 조금씩 낮춰주는 그런 학습요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멀리 보이는 사람부터 좀 접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반드시 먹을 거를 가지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산책 나갈 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나갈 때는 대신 그 산책 나갈 때 주는 아주 맛있는 간식은 집이나 다른 환경에서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보상에 대한 어떤 강도 차이를 확연하게 주셔야지 이렇게 나갔을 때 아이들이 학습이 반드시 좀 되고. 더 드라마틱한 네, 효과를.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노출시키면서 네. 이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삐용이 특히 비만이 많아요. 네, 빠삐용이 다른 애들하고 빠삐용이 종 이름이에요? 네네네. 빠삐용이 저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네. 빠삐용이 특히 이제 아주 되게 똘똘하게 생겼거든요. 빠삐용이 어떤 강아지도 찾아봐야겠는데 네, 궁금해요. 약간 전박이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귀여워라. 많은데 얘네들은 비만이 되면은 네. 다리는 얇고 여기만 이렇게 뚱뚱해져요. 약간 풍선같이. 아, 그래서 관절 질환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빠삐용은 살을 안 찌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바로 산책 교육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서 이제 네. 산책량을 일단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네네. 일단 어쨌든 산책은 해야 네. 하니까 말씀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강아지들 종합검진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럼요. 강아지도 종합검진이 꼭 있고, 네. 생애 주기별 필요한 검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품종별 호발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되고, 아이들이 성장이 끝나는 1차 성장이 끝나는 1살, 그다음에 1살에서 5살 사이, 5살에서 이제 노령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검사를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빠삐용 지금 종인지 모르셨다는 분 또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찾아봤는데 너무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진짜 귀여워.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에 또 송지연님께서 간이 안 좋은 것과 신장, 비뇨기계가 안 좋아서 하복부로 나오는 건 호르몬 검사와 초음파, 엑스레이, 피 검사 4가지를 다 해야만 아는 네. 건지. 일단은 이 내부 기관의 문제인 아이 같아요. 이제 내과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과 질환이 있는 정도의 아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 검사, 혈액 검사, 그 다음에 형태학적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치하고 그거와 관련된 그 모양을 같이 봐야지 종합적으로 진단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신마정님께서 아이리쉬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 네네. 오늘 제가 못 네. 들어본 적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를 키우려면 산책을 꼭 매일 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산책을 매일 많이 해줘야 돼요. 좀 에너지가 네, 넘치는 아주 친구인가 에너지가 봐요. 아주 에너제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은 보호자가 산책 시간에 투자를 해서 밖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켜 주셔야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네. 이게 네네네. 특히 이제 무슨 인형인 줄 네, 알았어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특히 더 인기 많은 품종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준늘푸름님께서 아까 감사하다고 그 빠삐용 네네네. 키우시는 견주분이신데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네, 맞아요. 너무 귀엽네요. 네네. 얼른 요 산책 문제만 좀 잘 해결하셨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너무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많은 내용 준비해 주는데 2종 네네네. 지금 해주셨어요. 네네네. 3종 했나요? 2종? 네, 두 2종 했어요. 했는데 네.
다음 편에 이어서 또 네네네. 내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뵀는데 너무 또 좋은 내용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저희와 소통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넷째 주 수요일 네네. 또 6시에 이 주제를 이어서 방송해 주실 예정입니다. 2탄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했는데 꼭 진행할 네네.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네네. 정기검사 1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주 네. 검사해도 괜찮은지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좋고요. 네. 강아지 1년이면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신체적인 변화 한 4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데 질환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성지연님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